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사직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마지막 일정 수행을 끝으로 경기도지사직을 그만두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본격 나서게 됩니다. 네. 이 지사의 사퇴는요,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공직 사퇴 시한인 대선 90일 전, 그러니까 12월 9일보다 한 달여 빠른 것인데요. 이 지사는 오늘 오전 자신의 사퇴 사실을 도민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오후에는 마지막 간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경기도의회 장영국 의장과의 그 면담 등 도의회를 방문한 일정을 마지막으로 도정 업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사는 성남시장에 이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3년 4개월여 만에 지사직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빠진 그 경기도정은 향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궐선거를 그러면 뭐 치르게 되는 거겠죠? 아닙니다. 이 지사가 사퇴하더라도요. 네. 남은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별도의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습니다. 이 지사의 사퇴에 따라 빈자리는 이제 오병건 행정구지사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8개월여간 이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오 부지사는 이 지사의 그 남은 임기 동안 이 처리했어야 할 정기 인사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한 이 경기도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 위드 코로나 등 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등 이 막중한 임무도 수행해서 어깨가 매우 무겁게 됐습니다. 참 그동안 그 이 지사의 그 사퇴 시한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사퇴일을 오늘로 잡은 뭐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로 사퇴를 잡은 데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이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당 안팎에서 이 사퇴 요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민주당 중앙당 등에서는 대선 준비를 위한 이 부족한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지사직을 조기 사퇴하고 이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다각도로 압박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경우는요. 대선 후보 선출 다음 날인 지난 11일 이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이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해 이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 지사직 조기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애초부터 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퇴 마지막 시한인 이 12월 초까지 경기도지사로서의 그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특히 본인이 대장동 특혜 개발 그 의혹이 중심에 선 데다 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자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 18일과 20일 여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수감 기관장으로서 이 국정감사를 직접 수감하기도 했는데 이 지사는 이를 통해서 뭐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이 국민적 의심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사퇴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향후 일정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사퇴와 함께 이 지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이 본선 행보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사직 사퇴에 앞서 이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이 숙제로 남아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어제 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만나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만남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쌓인 이 앙금을 풀고 이 원팀으로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출발에 나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사는 오늘 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에 내일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당청 간 화합을 강조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같은 행보를 보면 이 경기도 국정감사 등으로 2주간 미뤄졌던 중요한 숙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셈인데요. 네. 이 지사는 이달 말 또는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11월 5일까지는 이 선대위를 출범시켜 대선 승리를 위한 일정을 착오 없이 진행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나름대로 향후 일정까지 준비가 잘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뭐 앞으로 이제 뭐 우려할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이게 뭐 변수가 없을 수는 없겠는데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당장 우려되는 것은 이 대장동 의혹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 지사가 나름대로 선전하면서 상당 부분 어떤 의혹을 털어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요.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가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번 경선에서 제대로 된 이 컨벤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당의 전통적 지지층 20, 30대 그리고 이 여성의 지지를 효과적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이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변수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역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이제 역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네. 여하튼 내년 3월 9일 대선의 시간이 뭐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는데 그동안 또 어떤 뉴스들이 또 쏟아질지 또 기대도 되고 또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